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기업 탐방을 자주 다니기 힘들거나 아니면 질적 분석을 하기에 약간 이제 힘에 부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몇 가지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 그리고 재무지표들을 통해서 어떤 회사가 조금 부실 징후가 있고 그런 회사들을 잘 걸르면은 상장 폐지 당할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어떤 한 구독자분의 질문 때문이었는데요. 저한테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한 적이 있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2005년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상장 폐지를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물론 이제 제가 투자를 종료하고 나서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이 있어요. 투자 종료하고 나서.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동안에 상장 폐지를 당한 적은 없고요. 영속적으로 기업이 존속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100대 기업, 100년 전에 100대 기업하고 지금 100대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도태돼서 없어졌거나 이제 회사 규모가 쪼그라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업을 영구적으로 보유한다는 거는 힘든 거고 어쩌면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유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매도를 했는데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은 있어도 제가 갖고 있는 동안에 상장 폐지를 당한 적은 없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쉽게 이제 사세가 쪼그라드는 걸 볼 수 있는 지표가 매출액이 이제 시계열로 쭉 나열을 했을 때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치 그리고 뭐 과거 분기 보고서 과거 뭐 10개 분기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2016년부터 22년까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298억에서 566억으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꾼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분석을 해가지고 이 매출이 왜 줄어들고 있고 이게 극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매출이 다시 확대가 가능한 건지를 미리 포착을 해서 뭐 턴어라운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꾼들의 영역이고 이제 이거는 영상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는 회사는 그냥 걸으십시오. 거르는 게 좋아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제 ROE 이런 지표들 보면 이게 다 이익과 관련된 지표들이잖아요.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나 이제 금융 비용 같은 걸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또 ROE랑 연관이 있고 어쨌든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은 영업이익을 본다고 치면 이게 계속 영업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는 회사가 있죠. 꾸준히 손실이 나는 회사도 아까 매출액이 감소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영업 손실이 지금은 나고 있어서 비록 시장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회사가 지금 체질이 변하고 있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턴어라운드를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높은 수익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적자가 쩔어 있고 시장에서 버려진 종목이 갑자기 체질이 변해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면 그런 게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꾼의 영역이고 일단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런 회사는 걸으세요. 이렇게 손실이 계속 나는 회사는 그냥 거르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별표 하나 쳐놓은 게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 재무제표 말고 개별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 말고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4년 연속으로 나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되고 5년 연속 적자가 나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꾼들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으로 별도 기준으로 적자가 나다가 5년째 어떻게든 회사가 재무제표를 그 숫자를 쥐어 짜가지고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를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주린이 분들은 그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계속 손실이 나는 회사는 거르자.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이건 이제 회사의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이 회사 지금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가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2016년에 113%, 그 다음에 18년에 200%, 그 다음에 작년에는 404%인데요. 일단 좋지 않죠.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난 게 좋지 않은데 이 부채 비율을 그냥 높다고 일단 거르는 게 뭐 회사를 깊게 안 볼 경우에는 그냥 편하기도 한데 또 한번 까보면은 이 부채가 실제로 이자를 내는 부채인가 그걸 보는 게 좋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어쨌든 나긴 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적자 상태는 아니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자로 얻는 수익이 거의 없고 이 부채 때문에 이자로 나가는 이 금융원가에서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한 해에 막 500억, 600억 수준이에요. 영업이익은 100억대, 200억대인데 그럼 이런 회사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이거 보나마나 단기 손실이겠죠. 단기 순이익 못 냅니다. 이런 회사는
그래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트렌드에 부채 비율이 실제로 높고, 그리고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은 회사, 영업이익이랑 대비를 해서 이자 부담이 높은 회사도 거르는 게 속이 편합니다. 하나 부채 비율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금융업이나 아니면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의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업은 이제 사람들한테 예금 받아놓은 게 다 부채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또 업의 특성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자본 잠식 상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자본 총계가 6천억이었는데 점차 쪼그라들어서 작년에는 지금 자본 잠식 상태예요. 자본 잠식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순자산이 하나도 없다. 회사가 가진 거 뭐 재산 다 팔아도 지금 그래도 갚아줘야 되는 돈이 더 많다. 내 자본금도 물론 다 까먹은 상태고. 이런 회사는 당연히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현금 흐름표 맨 위에 있는 항목이죠.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은 잘 내고 있잖아요. 보면은 단기 순이익은 다 흑자야. 이거에 낚여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은 600억, 700억, 400억, 500억 뭐 이렇게 계속 그 순이익은 잘 내고 있어요. 물론 추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실하게 돈을 버는데, 현금 흐름표를 까보니까 다 빨간불이야. 이것도 이제 깊게 파보면은 깊게 이제 재무제표 그 계정들 간의 연관성을 파헤치고 뭐 이제 질적 분석을 들어가야 되지만, 주린이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회사도 거르는 게 속편합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 거거든요. 거르시고, 이건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쓸데없이 유상증자, CB, BW 계속 발행을 남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심심하면 이제 주식 수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거죠. 이제 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가 되게 M&A로 성장을 잘 했고, 이번에 또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큰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서 유상증자를 한다. 뭐 그렇게 증자를 하는 거면 시장에서 좋게 봐줄 여지도 있지만, 이 유증이랑 CB, BW를 남발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발을 하는 회사도 그냥 거르는 게 주린이 분들은 속이 편할 거예요. 다음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정리가 좀 잘 돼 있을 텐데, 그 네이버의 재무제표 말고 재무지표 항목에 가시면 활동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맨 끝에 탭에 활동성 지표에 가시면 매출 채권 회전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재고 자산 회전율은 계속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상징적으로 제가 써놓은 건데, 이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따로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오늘 주린이 분들을 위한 방송에서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 계속 감소를 해. 근데 재고 자산 회전율은 기형적으로 높아져. 이런 회사도 이 뭔가 회사가 좀 망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돈이거든요. 그 받을 돈 아직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고, 재고 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고를 계속 회전시켜서 가상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회사가 이제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지표를 이렇게 잘 보시고, 이런 경우를 발견하면은 엔간하면 그 회사는 어지간하면 그 회사는 좀 거르는 게 안전하다. 왜냐면은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 좀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회사는 줄 돈은 좀 늦게 주고, 받을 돈은 받을 돈은 좀 빨리 받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CCC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좀, 회사가 업종 내에서 좀 이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현금이 잘 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거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연구 논문이 하나 있는데, 논문 제목이 상장 폐지 기업 예측 모형에 관한 실증 연구 논문입니다. 이게 2011년에 나온 논문이고, 그 KCI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제 작성하신 분은 백이수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님하고 정설이 충북대학교 회계학과 석사과정이셨던 당시에 두 분이 작성하신 건데, 이 논문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그냥 이게 순이익률이죠. 그 다음에 자본 회전율, 고정 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유형 자산 회전율일 거예요. 유형 자산. 그래서 이 5개 지표를 잘 이제 조합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상장 폐지되는 기업과 상장 폐지되지 않고 계속 가는 기업의 예측도가 되게 높았다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논문인데, 저도 이 논문을 자세히 읽진 않았어요. 예, 이거 뭐 자세히 읽진 않고 대충 그냥 봤어요. 대충 봤는데, 이 Z는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 마이너스 2.582, 그 다음에 뭐 플러스 2.494, 이 상수들은 이 논문을 보시면 상수를 산출한 근거들이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Z값을 뽑아낸 도출된 코스닥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보면 유동 비율이 다른 재무 비율에 비해서 가장 높게 상장 폐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보니까.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죠. 예, 나눈 거를 이제 뽑아낸 비율이고, 앞에 유동이 붙으면 뭐죠? 재무제표에서 유동이 붙으면 1년 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유동 자산은 1년 내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다음에 유동 부채는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유동 비율이 다른 재무 비율에 비해 가장 높게 상장 폐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게, 내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별로 없어. 근데 갚아야 되는 돈은 이만큼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어떤 그 회계사님들이 쓴 책을 보면 통상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면 우량 기업이고 200% 미만이면 이제 우량하지 않은 기업이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놓은 책도 있던데, 또 그렇게 회사를 칼로 무자르듯이 쫙 자를 수는 없어요. 네, 무조건 그러면은 유동 비율이 199%인 회사는 걸러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 칼같이 가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체로 유동 비율이 한 200% 이상 되면 이 회사는 당장 망할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코스닥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검증용 상장 폐지 기업에 적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는 코스닥 상장 폐지 기업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표 4에서 검증용 상장 폐지 기업 표본에 대한 판별표를 근거로 작성했다. 이 표 4도 한번 나중에 보세요. 따로 논문 관심 있으신 분은 받으셔가지고. 이 논문 무료거든요.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Z값을 뽑아내서 회사들을 쫙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성공한 확률이 73.2%,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우량하다라고 예측한 게 맞아 들어간 케이스는 87.8%로 이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물론 100% 100% 이대로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 5가지 지표들을 이용한 공식이 굉장히 예측력이 높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뽑아봤어요. 일단 유동 비율을 먼저 뽑아봤거든요. 이게 이제 상장 폐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한약품 있죠. 비록 빠르게 성장은 못하지만 거의 망할 일 없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2020년 기말 기준으로는 무려 310%나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유동 비율이 200%를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좀 아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된 회사인데 유동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면서 51%밖에 안 되고요. 제주항공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65%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충 이제 유동 비율이 한 200% 넘는 회사들은 당장 망할 일은 없겠구나 하는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맞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논문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재무 비율을 이용한 상장 폐지 모형의 도출은 비재무 자료에 비해 자료 수입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질적 분석할 여력이 안 되고 기업 탐방 갈 여력이 안 되는 주린이 분들이 비교적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이 회사는 좀 걸러야 되겠다 하는 회사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비재무 자료라는 건 질적 분석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재무 비율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행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재무제표가 적정이 나왔다는 거는 그 회사가 재무제표대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회계사분들이 봤을 때 이 재무제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얘기일 거예요. 적정성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여러 가지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존재하므로 회계 처리 방법이 상이한 기업들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죠. 회사마다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질적인 영위하는 업이나 질적인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까 부채 비율 많은 회사 업종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이외에도 질적인 정보 등이 많이 있는데 과연 재무 비율이 그 기업의 특성을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고려할 문제점이다. 네, 맞죠? 이거 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기서 잘 써놓으셨네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 지표만 추종할 건 아니나 비교적 숫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깨름칙한 회사들은 걸러내야겠다 하는 거는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저도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기서 말한 지표들 있죠. 유동 비율이나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런 회사들은 좀 위험하니까 거르는 게 좋겠다 해서 걸러냈던 회사들 그런 간단하게 그렇게만 걸러내서도 이때까지 상장 폐지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빠르게 크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안 잃는 게 중요하잖아요. 복리게임이니까. 복리게임인데 곱하기 0 한번 곱하면 0이잖아요. 절대 곱하기 0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 폐지를 피하고 그 다음에 너무 고가의 주식을 사서 뭐 고생을 한다든가 그런 거 두 가지만 잘 조심해도 꾸준히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디니 분들께서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로 간단하게 상장 폐지를 당할 확률을 아주 비약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자료가 있으면 갖고 와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